내가 좋아하는 게 영화 보면서 배우고 공부하는 거거든. 그 영화라는 장르가 종합 예술이고 정말 다양한 것들이 총집합이 된 이제 예술 장르인데 그렇다 보니까 영화 한 편만 딱 제대로 공부를 해도 전 세계 내지는 모든 학문 이런 것들을 다 배울 수가 있어. 그 안에서. 근데 영화를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같은 개념으로 이런 뭐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물론 뭐 제작하는 의도 이런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저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못했던 장르나 뭐 그런 개념, 뭐 철학,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한 번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그로 인해 새로운 아이디어도 또 얻을 수가 있고 그것이 뭐 우리가 계속 취업 얘기만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야. 그치? 내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직업이 자기의 삶은 아니니까. 그치? 자기 삶의 일부일 뿐이야. 그거 말고도 내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항목들 중에 이 언어가 차지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커. 지금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한국어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지. 정말 많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걸 내가 절실히 느낄 때가 니네 자소서 볼 때거든.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를 잘한다라고 착각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한국어가 얼마 되질 않아요. 미국인이 쓰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영어 단어 개수나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단어 개수나 별반 다르지 않아. 500개가 안 돼. 평소에 쓰는 게. 한 300개에서 400개 사이에서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 거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가 그 이상 될 수가 없는 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거든. 특별하게 공부를 하거나 특별한 상황을 일부러 계속 만들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뭐 생각을 해봐. 쓰고 있는 단어 몇 개 안 돼. 그 안에서 계속 돌려쓰기 때문에 참 단순해진다라는 거지. 언어도 단순해져. 그래서 같은 언어를 구사를 해도 고급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고 저급 언어를 쓰는 사람도 있지. 그럼 이제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나와. 지금 외국인들이 K-팝 때문에 뭐 K-드라마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고 한국인을 이해하고 싶고 한국의 문화를 알고 싶은 거거든. 이게 재미, 즐거움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똑같이 우리도 영어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학점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근데 난 비행기를 공부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구나. 이걸 봐야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한 게 21살 때인데 그때 하기 시작하는데 영어가 달리 보이는 거야. 하나하나 알아가는데 너무 재밌어. 심지어 야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래서 영어가 되게 재밌네. 그래서 그때 영자 신문을 주문해서 보기 시작을 했어. 넘기자. 그리고 그냥 넘기면서 봤어. 계속. 그렇게 한 1년을 보니까 이거 똑같더라고. 같은 단어가 계속 비슷하게 신문에서 쓰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니까 이게 사전을 안 봐도 이게 무슨 뜻이겠구나라는 게 이해가 돼. 왜냐면 내용이 한국에 있는 내용을 영어로 쓴 거니까. 코리아 타임즈라.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잖아. 알고 보는데 영어로 돼 있을 것밖에 없는 거야. 이게 이런 표현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유추하면서 보니까 이제 영자 신문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신기해지더라고. 1년 걸렸어, 그렇게 하는데. 자, 비행기를 시작해서 영어 공부가 공학적 영어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영어는 이해되는데 지식이 없어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생기지. 그래서 물리, 화학, 전기를 별도로 이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이제 비행기 때문에 언어 공부하지 공학 공부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예전에는 영어만 잘해도 어디 가서 대우받고 취업하고 뭐 됐지만 요즘엔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이 많아요. 그지? 한국어 잘하는 네이티브 갖다 쓰는 게 낫지.
영어 잘하는 한국인 필요 없어. 한국어를 못하는데 한국인이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면 제일 먼저 한국어를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 한국어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지. 좀 고급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외국인을 능가할 수 있는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되고, 그치? 같은 표현도 조금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물론 애초에 시작은 환경이야. 물리적 환경. 물리적 환경에 따라 그렇게 언어가 변화가 되고 그 언어 변화에 의해서 생각도 변화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성향도 뭐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가 다 다르잖아. 아무리 요즘 뭐 표준어를 쓴다고 해도 그 성향은 그대로 남아있어. 그리고 뭐 여행 다니기도 많이 다녔지. 그러니까 내가 그쪽에서 근무하면서 가만히 있었겠냐고. 돌아다니면서 현지 사람들 만나고 심지어 현지 아가씨도 만났는데 연애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근무를 해보고 가보기도 하고 여행도 해보고 뭐 사람들도 만나보고 뭐 먹을 거부터 시작해서 뭐 현지 관광지 뭐 이런 거 다 겪어본 거야. 아, 군대가 나한테 굉장히 큰 걸 줬구나. 정말 행운이었지. 어린 시절에는 내 젊은 20대 청춘을 다 바쳐갖고 뭐 아까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나이 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더라. 정말 큰 걸 난 군대에서 얻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 돌아다녀 보니까 지역색 지금 얘기했던 그런 거, 그다음에 그 지역의 방언 이런 거 다 들어보면서 참 신선한 경험들도 많이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민족, 그다음에 여기서는 왜 이런 게 많이 만들어졌을까 이런 뭐 국어학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어령 선생 알아? 그분은 내가 되게 존경하는데 그분이 쓴 책 이런 거 읽고 그러면서 이제 국어에 대한 공부도 좀 했던 거야. 나도 관심도 있었고 그게 왜 또 이 지역색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을까? 이력서가 결국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보면 자신에 대한 얘기를 써야 되는데 본인이 몰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몰라. 배경, 과거, 성향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못 돌아보는 거야. 그게 그럴 기회도 없었고. 근데 그걸 타인의 시선에서 들어볼 수 있는 경험. 이런 게 이제 외국어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영상을 보여주는 이유도 외국인의 기준으로 볼 때, 아, 한글이 이렇구나, 한국 문화가 이렇구나라는 걸 듣게 되다 보면 나도 몰랐던 우리 문화의 장점도 알게 되고, 아, 외국인들의 눈에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아, 생각보다 이런 부분이 장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똑같이 나 자신을 자꾸 노출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만들어 가면 상대를 통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 그 웬만한 애정관계가 아니고는 나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 안 해주지.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입에 발린 소리밖에 안 하지. 그치? 그게 아니라 진짜 객관적인 평가를 들어보려면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나의 이런 성향이 상대한테 이렇게 보이는구나. 혹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저런 느낌을 갖는구나. 이런 거. 이런 걸 가능하면 젊은 시절에 많이 알아둬야 불필요한 시간 낭비, 특히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 감정 낭비 이런 걸 줄일 수 있지. 나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언어, 한국어를 제대로 공부해서 조금 내 나이에 맞는 혹은 내 나이보다 조금 더 나은 언어를 구사하는 게 어떨까. 그런 노력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것도. 맨 쓰는 단어, 맨 그 은어, 속어, 뭐 이런 거, 그 자꾸 쓰다 보면 입에 또, 입에 배어서, 뭐 무의식 중에 막 나와. 그럼 그 사람의 수준이 떨어져 보이거든. 나중에.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런 은어나 속어는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 게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하고, 같은 표현을 해도 조금 고급스러운 단어 이런 걸 좀 찾아서 선택을 해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갖지 못한 우리 언어에서 갖지 못한 특징이 영어에 있는 것도 있어. 그래서 야, 이 두 가지가 좀 적절하게 잘 섞이면 정말 재밌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돼. 그래서 또 다른 언어를 공부한다라는 거
우리가 우리 언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공부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지금 너희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누군가를 지도해야 될 날이 분명히 와. 최소한 자식은 지도할 거 아니야. 부모의 언어 습관 따라가요. 애들이 어릴 때는 그대로 따라해. 내가 많은 친구들 만나보면서 뭐 너희 청년들 만나고 내가 대화를 해보면 각각의 장점들 다 있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좁은 시야와 잘못된 판단, 이걸로 인해서 계속 시간을 낭비하는 이런 케이스가 꽤 많더라 이거야.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자기 자신을 너무 몰라. 객관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넌 이런 장점을 갖고 있고 너 이런 게 굉장히 좋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계속 못한다고 막 얘기를 하고, 왜 점수가 그거밖에 안 돼, 욕만 먹으니까 자존감만 떨어져가지고 뭘 해볼 생각도 안 해. 그럼 계속 어딘가 의지하려고만 하는 거야.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어딘가 또 가서 뭘 더 해보려고. 아니지, 이제는 교육기관에서 배울 나이가 지나도 한참 지났지. 20살이 넘으면 교육기관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봐. 대학부터는 대학을 이용해야지 거기에 의존하면 안 돼. 예전에는 대학에 의존했지. 그 간판 믿고 뭐 그 다음 걸 가고 했으니까. 이제는 대학을 이용해야 되고 그 이상 직장이라는 걸 이용을 해갖고 내가 뭔가 배우고 성장해야 되는데 계속 대학원, 그 다음 또 계속 어딘가 누군가에게 자꾸 의존하려는 습성을 버리질 못하는 거야. 정확하게 알면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 이걸 못하는구나, 이걸 알면 이거 못하는 걸 들여다보지. 이렇게 쭉 보면 쟤가 그걸 잘하네? 그럼 걔하고 합작을 해갖고 야, 내가 이걸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이 내가 부족하니까 네가 나 좀 도와줘. 보통은 사람도 똑같아. 동물하고 똑같아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매력적으로 보여.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 그럼 친해질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하고. 같이 파트너가 되고, 그게 이성이면 결혼도 하게 되는 거야. 그게 같은 동성이거든, 뭐 이성이 상관없어. 사업적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조인이 되면 사업은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이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 미묘한 감정교류와 의사전달 과정에 언어가 필요한데 이게 안 되면 충돌이 만들어지고 그걸 극복 못해서 팀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서 몇 개월 알바해서 그걸 그 나라 여행 다니고 놀고 충분히 놀다가 마음에 들면 거기서 좀 더 놀고 그리고 여행하면서 배우고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그리고 또 나라 바꿔. 그렇게 쭉 바꾸는 과정에 한국에서 날 만났어. 걔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전혀 이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야, 충격이었어 나는 그때.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나는 그때까지도 이제 비행기에 미쳐 있어가지고 비행기 하나 보고 그나마 조금 생각한 게 비행기에 미쳐 있다가 조금 생각한 게 이제 이민 간다. 난 미국 간다. 가서 더 어려운 비행기 맞을 거야. 뭐 이 생각밖에 안 했는데 이건 차원이 다른 이제 행동 반경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나서 한 대 또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고 다른 생각도 좀 해야겠구나. 저렇게 사는 사람은 또 뭘 얻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 혹은 이 이후로는 한글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너희가 한글만 제대로 잘 한다면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이미 지금 전 세계 어딜 가도 한글 좋아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고 지금 똑같이 그때 내가 얘기했을 때 똑같이 한글만 제대로 할 줄 알아도 현지에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몇 개월 살 수 있을 정도의 직업은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뭐 인터넷 얼마나 좋아했어요 요즘에.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기 때문에 모집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벌어갖고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야 라고 좀 들으면서 자라서 그 반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세상은 넓고 재밌는 건 많은데 그런 걸 젊은 시절에 어느 정도 해보고 결혼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 나는. 나는 군대 덕분에 그런 걸 좀 해봤는데 그걸 못하고 결혼한 애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 좀 안타까워. 결혼 이후의 삶, 그 다음에 뭐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 이렇게 나누면서 들어보면은 아직 결혼 안 한 아이들한테는 좀 더 놀아보고 해라 이런 얘기 좀 해주고 싶고, 근데 그 논다라는 개념을 니네가 이해를 못해서 마치 평생 해왔던 직업이 자기 삶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 그 직업 하나에 매몰돼 있어서. 이게 직업도 계속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중간에 뭐 열심히 일했고 다음 직업 갖기 전에 한 1년 놀지 뭐 이럴 용기도 있어야 되거든. 한국어의 구조, 어떤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식으로 언어가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의 혹은 그 민족의 정신, 사고체계 이런 것까지 보여. 너희가 영어 공부를 해보면 그게 알게 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이런 단어로 표현하지? 아, 이런 배경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야. 아, 그럼 이런 문화 차원에서 이런 표현을 이런 단어를 써서 뭐 이런 시점에서 표현하는구나. 이 학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뭐 장비, 뭐 새로운 뭐 시술법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사들이 기술 교류를 하고 배워야 되거든. 그래서 학회라는 걸 유지하고 계속 그런 학회에 참여해서 그런 이제 기술 관련 브리핑도 하고 기술 교류도 하고 뭐 이런 공간이 있는 거야. 왜 정비사가 없냐고 그런 게. 난 굉장히 불만이었어 이게.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러고 저때 12년 전이지. 그때 그만 시도를 했어. 해가지고 몇 개월은 좀 진행이 됐었어. 그래서 아직도 그 블로그에 초기 글에는 이제 그 했던 사진들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중간에 또 흐지부지 되더라고 이게 또. 그래서 아 이게 참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뭐 항공정비도 좋고 뭐 기계도 좋고 이런 것들이 좀 학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정기적으로 모여서 최신 기술 동향 이런 것도 서로 공유하고 뭐 이제 기능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또 공유하고 교류하고 이런 모임의 장 이런 게 또 좀 있으면 참 재미있을 텐데 이런 생각 좀 드는데 이제 그게 되려면 이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 언어와 관계없이. 근데 이게 한쪽 분야에서 오랜 시간 근무했던 사람이 이 똥꼬집이 어마어마하게 세가지고 이 자만심이 가득해갖고 소통을 못해. 그래서 이게 없는 거야. 정비사들이 학회도 없고 협회도 없어. 자동차 정비사는 협회가 있는데 항공기 정비사는 협회가 없는 거야. 이게 무슨 그러네. 그렇네 진짜. 요즘엔 항공정비는 기술 교류할 게 점점 없어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기계 내지는 항공정비에서 항공 빼고 정비사.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자동차도 좋고 뭐 다양한 기계도 있고 전자제품도 있고 뭐 여기에 그런 애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애들이 다 모여서 뭐 각자 일어났던 이슈들 서로 공유하고 이러면 이게 이 산업 전반이 이렇게 보일 거야. 자동차 쪽 이야기 쭉 듣다 보면 자기도 자동차 어차피 타잖아. 뭐 전자제품 쪽에 있는 애들 보면 집에 있는 전자제품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하다못해 뭐 내가 겪었던 것만 풀어놔도 니네가 배울 게 엄청나게 많을 거야. 내가 지금도 계속 뭔가 도전하고 뭔가 그래서 이 정도면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다, 괜찮다 싶어서 그걸 사서 쓰고 있고 그런 후기 이런 걸 나누면 니네한테 도움이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나중에 니네 가정 생활할 때 그 극단 사례가 가습기야. 가습기 살균제. 이런 정보가 없어서 오용한 거지. 이런 물건이 한두 개가 아니야. 우리 생활 주변에 어마어마해. 잘못 만지고, 잘못 먹고, 잘못 쓰면 내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런 것들. 그런 게 자연스럽게 비행기나 기계에 관련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 걸 서로 나눠야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뭐 작게는 그거부터 조금 더 크게 확장시키면 직업적인 성장 아니면 이직 관련된 도움 나중에 창업까지